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근 유럽 여행길에 올랐다가 공항에서 즉시 추방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려 13시간 동안 비행하여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땅을 단 한 걸음도 밟지 못하고 곧바로 귀국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와 동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의 단 3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심각한 정신적 혼란, 멘붕이에 빠졌습니다. 비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8세의 메이링입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도시 중 하나였으며 저는 그러한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는 세상은 광활하며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해외여행과 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중국 지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브랜드 이미지를 기획하고 소비자 동향을 분석하며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해외 브랜드들은 중국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항상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았지만 저는 제 직무에 큰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본사와의 협업이 잦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저희 중국 지사에서는 그 전략을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본사 직원들과 빈번하게 소통할 기회를 얻었고 그 와중에 저는 지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지우는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마케팅 전문가였으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협력 관계였으나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성향이었던 반면 저는 좀 더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의 업무 스타일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격적 차이점이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 각자의 생활 방식, 선호하는 음식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최신 유행과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지우는 중국의 마케팅 기법과 현지 문화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지우와 친밀해지면서 저는 한국 여건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본사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비자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건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유럽 여행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메이링, 나 다음 달에 유럽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정말? 나도 유럽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나 홍콩 같은 가까운 지역은 자주 방문했지만 유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늘 꿈꿔왔던 여행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긴 휴가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우와 함께라면 이번 유럽 여행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여행 일정을 매우 철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예약부터 숙소, 현지 이동 경로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정리하여 저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즉흥적인 여행을 선호했지만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우가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비자 문제는 없겠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문제 없을 거야. 중국도 세계 경제 강국이고 한국도 강국인데 그게 그렇게 다르겠어? 지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번 확인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 중국인은 유럽 여행 시 비자가 필요하다는 정보가 나왔지만 여행 국가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되어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나라는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나라는 필요 없다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다녔던 해외여행들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았지만 대부분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다녔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대해 제가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줄을 설 때도 가이드가 서류를 배부해주고 어디에 가서 도장을 받고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전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권의 위상이나 비자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중국이 한국보다 영토가 더 크고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어디든 쉽게 여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고 막연히 추측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외여행을 잘 다녀왔기 때문에 더 자세히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유럽을 못 가겠어? 그렇게 생각한 저는 검색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를 확정하는 등 모든 여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근사한 사진들을 상상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런던의 세련된 거리에서 쇼핑하는 장면,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즐기는 사진 등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저는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슴 벅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고 드디어 나도 유럽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한국 여권을 제출했고 심사관은 불과 몇 초 만에 도장을 찍어 입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도 똑같이 신속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갑자기 제 여권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질문했습니다. 비자가 있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무슨 비자 말씀이신가요? 심사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국적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가 없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 최악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비자가 필요하다면 공항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사관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했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돌려주면서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비행기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저 관광하러 온 것뿐이에요. 며칠만 머물다 갈 건데 왜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심사관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규정상 중국 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비자가 없으므로 입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미 지우는 저보다 먼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나 지금 입국이 안 된대. 뭐? 왜? 무슨 문제야? 비자가 없어서. 나 중국인은 비자가 있어야 한대. 지우는 당황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이링, 너 비자 없이 될 줄 알았어? 미리 확인 안 해도 했어? 그제야 저는 저의 안일했던 실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출발 전에 지우가 비자 문제를 물어봤을 때
저는 설마 나도 당연히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 문제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명확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지우는 간단한 심사만으로 무사히 입국했지만 저는 서류 한 장 없다는 이유로 유럽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귀국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제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저처럼 입국 심사대에서 막혀있는 사람들이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인, 인도인,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당황한 얼굴로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사대 근처에는 입국 거부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구역이 마련되어 있었고 저는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그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기구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부는 직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지우는 공항 내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에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자신까지 여행을 포기하고 같이 돌아가기에도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저 대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혹시 공항에서 급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국 여권 소지자가 도착 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사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광 비자는 사전 신청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공항에서 즉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제야 저는 상황을 완전히 실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강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공항 바닥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지우 역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메이링. 내가 미리 너한테 더 철저히 확인해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내 실수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지우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여권 하나 차이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다를 수 있구나.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 국제적 위상면에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막연히 여겨왔습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글로벌 기업들도 많으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니 여권의 차이도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지우는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동남아, 심지어 영국까지도 비자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작 80여 개국 정도만 무비자로 갈 수 있었고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방문 시에는 비자가 필수였습니다. 그제야 한국인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닐 때 얼마나 자유롭고 간편하게 준비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마다 비자 신청, 초청장 제출, 인터뷰, 심사 대기 같은 복잡한 과정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저 가방만 싸서 떠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와, 한국 여권 정말 부럽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나 혼자 여행하는 게 마음이 불편한데 너랑 같이 돌아갈까?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지우까지 저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귀국하는 것도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우는 예정된 여행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우가 유럽에 머무는 동안 저와 꾸준히 연락하며 위로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귀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진짜 최악의 여행이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한쪽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 인생 첫 유럽 여행은 공항에서 허무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사진은커녕 유럽의 거리조차 구경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 해외여행을 갈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행운하다. 그렇게 저는 가장 허무했던 여행을 끝내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다를까? 저는 입국 거부가 확정된 후에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같은 목적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유럽에 입국했고 저는 단 한순간도 유럽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공항 한쪽 대기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여권이라고 검색하자 전 세계 여권 파워 랭킹이 검색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여 세계 2위였고 중국 여권은 80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여 세계 64위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국제적 위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유럽,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에 갈 때도 종종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정말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것이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라면 중국도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인데 왜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화장품, 패션 등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는 매우 인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한국 본토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들과 일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많았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면 뭔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저는 중국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목록을 무심코 찾아보았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비자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인은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 가능. 뭐? 제주도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진 사람도 제주도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무너졌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유럽은 못 갔지만 한국은 갈 수 있잖아. 마침 비행기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유럽에서 2주간 여행할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으니 이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자. 지우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지우야, 나 중국으로 바로 안 가고 한국에 가볼까 해. 뭐? 한국? 갑자기? 검색해보니까 제주도는 중국 여권으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더라고. 유럽은 못 갔지만 한국이라도 가서 여행해볼까 해. 지우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진짜? 너 한국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제주도 정말 아름다워. 나중에 서울도 가면 좋을 텐데. 저는 답했습니다. 응,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여권 파워가 강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졌어. 좋아. 그럼 나 유럽 여행 끝나고 한국 돌아가면 너 서울에서 만나자. 그렇게 저는 유럽 대신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국을 처음 경험해보고 그 다음 서울로 이동하여 지우와 재회하기로 했습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이 완전히 좌절된 것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한국을 직접 가볼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원래 상하이로 돌아갈 표였지만 제주를 경유하는 일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유럽은 못 갔지만 한국은 간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다시 짐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갈 생각을 하니 약간 설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저는 짐을 챙겨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유럽으로 떠나려던 비행기가 아닌 한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제주도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유럽 어딘가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하고 있어야 했지만 저는 유럽이 아닌 한국, 그것도 제주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이 상황이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거리를 걷고 있었어야 하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혹시나 또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공항 직원은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한 후 곧바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안심이 되지? 프랑스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쫓겨날 뻔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해외여행을 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가 매우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 주변에 쓰레기 하나 없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깨끗하다. 그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중국 상하이가 떠올랐습니다. 상하이는 분명 발전된 도시이지만 길거리를 보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있고 대로변에는 항상 소음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공항 근처는 너무나 고요했고 공기도 청정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도 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신호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오토바이들이 차선과 차선 사이를 무질서하게 끼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사이를 위협적으로 지나가는 일이 흔했는데 여기에서는 오토바이도 정해진 차선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민의식의 차이인가?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녁이 되자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처음 경험하는 만큼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가 제주도의 향토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안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한글 간판들을 보며 신기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볼까? 시장 안을 둘러보다가 제주 흑돼지구이를 판매하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니 분명 유명한 곳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매우 친절하게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주 흑돼지와 함께 다양한 한식 반찬이 가득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찬의 가짓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기본 반찬이에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반찬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래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구나. 고기를 구워서 한 입 맛보자마자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주 흑돼지는 정말 부드럽고 풍미가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맛보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제주도의 밤바다는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어. 유럽에 가는 대신 한국에 오기로 한 선택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 보니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더 새롭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주도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을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라산 근처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오름들을 오르며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중간중간 카페에 들러 한국식 커피 문화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비스가 체계적이며 전반적으로 매우 정돈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지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우야, 나 이제 서울 가려고 해. 와, 진짜? 너 제주도만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제주도 와보니까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 서울도 보고 싶고, 너도 만나야지. 지우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 한국을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유럽에 못 간 건 아직도 아쉽지만 한국에 온 건 정말 잘한 선택 같아. 저는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만 접했던 나라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니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제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들러 비자 신청 절차를 밟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우연히 시작됐지만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한국을 더 자세히 탐험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제주도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행이 무산됐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유럽에 갔다면 저는 단순히 관광지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평범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저는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금 성찰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질서가 잘 확립된 나라였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사회적 규칙을 잘 준수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차량들이 보행자를 먼저 배려해 주었고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중국도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민의식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와보니 모든 측면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나라라고 여겼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는 나라였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높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여권에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해외여행을 할 때 항상 패키지 여행만 이용했습니다. 여행사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비자나 입국 절차 같은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직접 여행을 계획하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별 차이가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 자체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결국 가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 여행이 내게 더 큰 의미를 주었을지도 몰라.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배우고 있었고 이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훨씬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우와의 재회 약속을 떠올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곧 만나자.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콘텐츠에 공감하셨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소통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